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자. 그 말을 보는 순간 예전처럼 반갑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거절하지 않고 미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허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든 붙잡고 만나 수다를 떨고 웃고 떠들던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 약속도 없는 주말이 오히려 안도감을 줍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편안합니다. 이런 내 모습이 때로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나만 이런 걸까? 사람들은 나를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고 눈치 보며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은 이 조용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지, 그것이 정말 문제인지, 아니면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새로운 초대장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락처는 많은데 전화할 사람은 없다. 핸드폰을 열어 연락처를 내려다봅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있지만 지금 당장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훑어보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수많은 망설임이 앞섭니다. 전화하면 형식적인 안부부터 한참 주고받아야 하겠지. 괜히 상대 기분 맞춰주느라 에너지 소모될 것 같아. 그렇게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거실은 조용하고 집안은 고요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삶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창회, 직장 모임, 동호회, 학부모 모임까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혼자 밥 먹는 모습이 남에게 보이는 것조차 신경 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긴 세월 동안 함께 있어야 정상이라는 공식 속에서 살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며 상황이 바뀝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은 독립했고 연락 오던 사람들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어진 건가? 다들 바쁜데 나만 한가한 건가?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시간은 단순히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바깥을 향하던 눈길이 서서히 내면으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젊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 걱정, 직장 걱정, 부모님 걱정에 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편안한지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삶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당신 자신으로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건 나쁜 징조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삶이 건네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해보라는.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였을까요?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름만 봐도 선뜻 전화를 걸지 못하는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는 곳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각자의 인생이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모두가 비슷한 궤도 위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동네, 비슷한 고민. 학교에서, 직장에서, 학원 앞에서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기도 쉽고 자주 보기도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들어서면 달라집니다. 은퇴 시기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친구는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고 어떤 친구는 지방으로 이사 가거나 해외에 정착합니다. 삶이 달라지면 대화도 달라집니다. 누구는 건강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는 여전히 사업 얘기만 합니다. 누구는 조용한 삶을 원하는데 누구는 끊임없이 모임을 좋아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잃어가고 예전만큼 편하게 지낼 수 없게 됩니다. 친구를 잃은 게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함께 걷는 시간이 끝났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만나는 인연, 함께 걷는 인연, 헤어지는 인연, 그리고 다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인연. 모든 관계가 이 중 어딘가에 머물다 지나갑니다.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 하나만 있어도 하루 체력을 다 소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고 정말 편한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삶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내 안을 더 들여다볼 시간이라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해서 멀어진 건가?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는 연락 한두 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이 바빠졌고 마음의 여유가 줄었고 각자의 짐이 무거워졌을 뿐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연이 정리되는 시기이며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누구와 무엇과 함께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멀어진 이유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다른 행복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얼굴을 가졌다. 집에 여전히 나 혼자뿐인데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을 겪게 됩니다. 같은 고요인데도 예전처럼 마음이 텅 빈 느낌이 아니라 어딘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찾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감정이라는 것을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있어야만 채워지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사람이 곁에 있든 없든 내 마음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을 때 찾아오는 조용한 충만함입니다. 시장에 혼자 가도,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남들의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고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느긋함을 즐기게 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에서 고요함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고독을 느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 사람, 책임, 관계가 정신없이 몰아쳤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들어서면 그동안 밀려있던 감정들이 떠올라 나를 바라보라고 손짓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힘들다. 그 말 속에는 그동안 외면해온 마음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은 척하느라 한 번도 진심으로 들어주지 못했던 내 마음이 이제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이 고요는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여러 사찰을 방문해보면 혼자 온 중장년과 어르신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다를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각자 자기와 머무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묘하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관계의 소음이 사라지고 비교도 사라지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는 평화. 만약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다면 그것은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이며 성장의 시작입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혼자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사회적 위치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몇 가지 힘의 차이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의 자립성입니다. 이들은 기분이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말투가 조금 차가워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내 감정의 리모컨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을 채우는 습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호흡을 바라보는 작은 실천들을 이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집에는 조용하지만 텅 빈 느낌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이유는 그 공간에 자기와 머무는 기쁨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을 먼저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뭐 하려고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취미라도 스스로 시작합니다. 원예를 배우는 분도 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분도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들기를 배우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괜히 남에게 맞추려 애쓰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 네 가지 힘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며 겪은 상처, 외로움, 실패, 깨달음들이 마음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자라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만들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들의 하루,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와 놀 줄 안다는 점입니다. 누가 시간을 채워주지 않아도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 조용히 몰입하는 힘. 요즘 한국에서는 50대 이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작은 화분을 돌보는 원예 활동, 스마트폰으로 사진 배우기, 수채화 그리기, 늦은 나이에 악기 시작하기.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듯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함이 아닙니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조용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며 바람의 감촉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내적 평화가 차오릅니다. 젊을 때는 비교와 책임 속에 묻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아직 취미를 찾지 못했다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단 10분만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와 착별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오래 묵은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지낼 때는 느껴지지 않던 마음의 통증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평생 관계라는 이름으로 많은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친구에게 맞추고, 가족에게 희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도 억지로 웃으며 넘기고, 상처를 받아도 관계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바쁜 세월 속에서 잠시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감정들이 물 위에 떠오르듯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 살았나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상처를 들춰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준 가장 큰 선물은 관계 내려놓기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혼자 남을까 두려워 억지로 이어온 인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알게 됩니다. 붙잡는다고 가까워지는 인연은 없고 놓아준다고 완전히 끊어지는 인연도 드물다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종이에 조용히 적어보십시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 문장을 적고 접어서 서랍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다른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거창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한 순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스며듭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되는 순간은 그 시간이 공백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 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수행을 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크게 힘들지 않아도 일상의 아주 작은 동작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김이 올라오는 냄새, 입안에서 음식이 부드럽게 풀리는 감각을 그냥 느껴보는 것. 이 단순한 순간에도 마음은 조용히 현재로 돌아옵니다. 걷기 또한 훌륭한 수행입니다. 걷는 동안 호흡과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남의 속도에 맞출 필요도, 대화의 빈자리를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는 시간에도 수행은 일어납니다. 따뜻한 물이 손에 닿는 느낌, 접시가 반짝해지는 모습, 깨끗하게 갠 빨래에서 풍기는 햇빛 냄새. 우리는 그동안 이런 순간을 해야 할 일로만 여겼지만 지금부터는 잠시 머무는 휴식의 공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명상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마음을 얹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내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누구에게 필요한가로 평가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을 때 놓쳐버린 나 자신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꼭 그 사람이 무엇을 해줘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서, 인품이 좋아서, 말이 편안해서 좋아집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옆에 사람이 없어도 마음의 향기는 살아있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막연한 두려움이 올라온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해보십시오.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호흡을 천천히 3번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위로이자 존재를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온도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통해 마음을 비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온도가 중요해집니다. 많을 필요는 없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몇 사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불편한 이유는 사람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큰 관계, 의무만 남은 관계,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관계를 끊기보다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자꾸 소모시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에겐 조금 더 마음을 엽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남겨야 할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도 서운함이 쌓이지 않는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락해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싹이 틉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 취미 모임에서 가끔 웃으며 나누는 짧은 대화처럼 말입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아주 짧은 안부 인사를 보내도 좋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인연은 다시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세월을 지혜롭게 사는 10가지 원칙. 앞으로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야 가장 편안하고 덜 후회할 수 있을까요? 답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삶의 태도 속에 있습니다. 첫째, 정리하는 용기. 집안의 물건뿐 아니라 마음속 복잡한 관계와 오래된 미련까지 조금씩 비웁니다. 둘째, 몸을 돌보는 습관. 깔끔한 옷차림,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바깥으로 나가기. 햇볕을 한 번 더 보고 바람을 한 번 더 맞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넷째,
말을 가볍게 하는 지혜.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말은 조금 더 남깁니다. 다섯째, 내 몫을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 남이 채워주길 바라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챙길 때 자존감이 자라납니다. 여섯째, 놓아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놓는 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관계가 예전만 못해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일곱째, 배우는 삶. 새로운 지식, 작은 취미, 사소한 기술이라도 배우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여덟째, 작은 낭만을 허락하는 것. 꽃 한 송이를 꽂아두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내 하루에 작은 즐거움을 채웁니다. 아홉째, 베푸는 기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가벼운 관심. 주는 마음은 곧바로 자기 마음의 밝은 등불이 됩니다. 열째, 겸손과 비움. 욕심을 줄이면 마음에 바람이 잦아들고, 겸손해지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비우면 세상이 훨씬 환해집니다. 이 10가지는 모두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자라납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누가 곁에 있어도 괜찮은 마음.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마음. 당신의 남은 시간들이 고요하면서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순간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